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 1화 사슴의 은신처에 오신 것을 환영하기 전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또 시작이구나. 담은 중얼거렸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체험에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담이에겐 익숙한 일이었다. 담이 아주 어려서부터 겪은 일.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 일. 하지만 이제는 당황스럽지 않은 일.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길을 잃는 것도. 고향인 작은 바닷가 마을. 그 익숙한 골목을 거닐다 갑자기 전혀 낯선 곳이 나온다. 그렇게 길을 잃고 낯선 곳을 한참 헤매다 보면 다시 익숙한 곳이 나타난다. 4살인가 5살인가 어린 담이 처음 길을 잃고 사라졌을 때 담이의 어머니 희선은 놀라 눈물까지 흘리며 담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그러다 울고 있는 담이를 발견했다. 희선은 담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다가 혼내곤 다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글쎄, 지금 시절 같으면 GPS 추적기라도 달아놓았을 텐데. 담이 어렸을 적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그러니 찰나의 순간에 어린 딸이 사라지는 경험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하지만 그런 잠깐의 실종이 거듭되자 희선은 익숙해졌다. 울면서 낯선 길을 헤매던 어린 담도 크면서 길을 잃는 것이 익숙해졌다. 조금 헤매다 보면 다시 익숙한 길이 나타난 것을 배운 것이다. 모녀는 서로를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 곧 만난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자라면서 담이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길을 잃었다. 잠시 사라졌다 나타나는 담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담이에게 익숙해졌다. 가끔은 함께 길을 가다 우뚝 멈춰서서 멍하니 넋을 놓기도 했다. 그런 담이의 모습에 놀란 주변 사람이 흔들어 깨우면 멍하게 흩어졌던 초점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담은 말했다. 잠깐 길을 잃었어. 담의 어머니 희선의 친구로 담을 어려서부터 봐왔던 소아과 의사 현수는 이렇게 말했다. 백일몽. 정확한 의학적 진단은 아니었지만 뇌 활동이 왕성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눈을 뜬 채 꿈을 꿀 수 있다고 현수는 말했다. 심각한 건 아니야? 놀란 희선이 물었다. 하지만 현수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애들은 딴 생각하다가 잠시 딴 데로 셀 수도 있고 멍하니 서 있을 수 있어. 처방약 잘 먹으면 잦아들 거야. 없어지면 찾으면 되고 멍하니 서 있으면 깨우면 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지만 담의 어머니는 의사 친구의 차분함에 설득됐다. 의사 친구가 처방한 약도 효과를 발휘했다. 한 주에 몇 번이 한 달에 몇 번으로 줄더니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는 1년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다미의 백일몽을
어렸을 때 잠깐 나타났다 고쳐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미의 백일몽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다. 자라면서 익숙해졌고 잘 숨기게 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었다. 어렵지 않았다.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됐으니까. 생활에도 불편을 주지 않았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다시 고향인 작은 바닷가 마을로 돌아와서 그랬을까. 이 백일몽은 달랐다. 길었다. 걷고 걸어도 익숙한 곳이 나오지 않았다. 딱히 방법은 없었다. 계속 백일몽 속 낯선 풍경을 걷는 것 외에는. 바다로부터 밀려온 안개가 자욱한 골목을 돌아 걷다 보니 그 모습이 뚜렷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담쟁이 넝쿨이 어지럽게 얽힌 돌담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물은 파란 맞배 지붕에 하얀 토벽의 단층 건물이었다. 뒤로는 우거진 숲에 야트막한 산을 등지고 있었다. 입구에는 카페 사슴의 은신처라고 적혀 있었다. 한글 상호 아래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와 영문 상호도 작은 글씨로 함께 적혀 있었다. 귀스타브 크룹의 그림 제목이네. 담은 중얼거렸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담도 들어본 제목이었다. 담은 문 유리창에서 오픈 표지판을 보고는 사슴 모양의 금속 문고리를 잡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다. 동그란 놀란 눈과 마주쳤다. 얼굴 반을 덮는 동그란 안경을 쓴 동그란 눈이었다. 15, 16 정도로 보이는 소녀인지 소년인지 가늠이 안 되는 바가지 머리의 아이가 애니메이션처럼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라니 당연히 손님이지. 담은 황당했다. KBS 해피 FM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스페셜 오디오 판타지 사슴의 은신처 제1화 사슴의 은신처에 오신 것을 환영하기 전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라니 당연히 손님이지. 황당했다. 돌이켜보니 LP판에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누구세요라는 황당한 인사를 받다니. 새로운 타입의 백일몽이었다. 지금까지 백일몽에서 본 건물들은 안개 속에 잠겨 흐릿했다. 모두 비슷해 보였다. 이 카페는 달랐다. 건물 안에 들어와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기억을 되짚어보는 담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다시 물었다. 저기 누구세요? 담은 자신의 황당함과 짜증을 알아채주길 바라며 되물었다. 글쎄요, 제가 누굴까요? 알바생이 되물었다. 모르겠어요. 오시기로 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오기로 한 적 없어요. 그냥 걷다가 보여서 들어왔지. 담의 대답에 알바생은 더욱 당황했다.
어, 그게, 어,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어, 아니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잠깐 전화 좀. 문장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문득 불쌍했다. 귀엽게 생긴 아이에게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나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봤을 뿐인데. 담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사이 알바생이 전화기 다이얼을 돌렸다.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를 담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았다. 저기 삼촌, 손님이 왔어요. 네? 아, 그게 아니고. 잠시 권담의 눈치를 본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돌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사람이에요. 담은 어처구니가 없어 웃었다. 사람이라니, 여자라니, 여자 사람이라니? 어처구니 없이 웃는 담의 모습에 알바생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손님이 왔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지? 혹시 장사 안 하는 가게인가? 아닌데. 담은 분명 문 앞에 오픈 표지판을 보고 문을 열었다. 과연 안에서는 클로즈 표시가 보였다. 하지만 알바생은 접객은커녕 삼촌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 네, 삼촌. 네, 네. 네네만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엿들으며 담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아주 넓지는 않지만 40평은 넘어 보이는 공간. 테이블은 그리 많지 않아 공간을 넓게 쓰고 있었다.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을 그렸던 담에게도 익숙한 그림. 카페의 이름과 같은 사슴의 은신처였다. 화가 귀스타프 크루베는 자신이 마련한 은신처에 빌린 사슴을 몇 마리 데려와 관찰하며 사슴의 은신처를 그렸다. 보이는 그대로 사진처럼 세상을 그린 사실주의 화가. 까칠하고 자존심 강한 19세기 프랑스 화가. 담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4마리의 사슴이 나무그늘 아래에 쉬고 있는 그림. 보고 있자니 편안하고 나른해졌다. 저 사슴들처럼 푹 쉬려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알바생이 손님 응대에 서툴러도 관대해지자고 담은 생각했다. 사슴의 은신처 주변엔 동서양의 사슴 그림이 가득했다. 그중에는 TV쇼 진품 명품에서 본 것 같은 흰 사슴 그림도 있었다. 여기 주인 사슴 마니아인가 봐. 담은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다. 사슴머리 박제는 없었다. 서울 삼청동에는 부엉이 박물관도 있지. 그렇게 한 동물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런데 왜 이런 외진 바닷가 마을에 있는 걸까?